들린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식사들 잘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오셨는데, 오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농산물 유통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좀 요즘 얼마나 좀 사기가 굉장히 좀 힘드시죠? 예.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요즘 또 다시 이렇게 좀 심해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또 직접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잠깐요. 여보세요? 아, 예, 예.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울리죠? 잠깐요. 음, 조금 울리죠? 아, 이거를 꺼야지 안 되겠네. 예, 제가 좀 한번 틀어봤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 끌게요. 예, 이제 안 울리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임청신님 이제 오셨네요.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농산물 유통이 지금 저희가 어차피 귀농 귀촌 예비로 하시는 분이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꼭 농산물이 아니라도 계속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PDF 파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이번 교육이 아주 유익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석박사 학위를 브랜드하고 이제 농식품 6차 산업하고 ICT 농촌 융복합 산업 연구로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익산시 신화의학 플러스 추진 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목표는요.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제 과제를 던져줬잖아요. 유통 및 마케팅 과제를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과제가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농산물을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똑같이 해서는 이제 효과가 없어요. 또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마케팅이면 그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하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의 경영 마케팅 동향에 대해서 알아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는 아니고요.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좀 과제를 던져줬어요. 사실. 그 과제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면, 첫째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농업 경영체의 생산, 가공, 유통이 뭐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농장은 살고, 아직도 이렇게 앞으로 좀 뭔가 좋아지겠지 하시는 농가가 있으신가요? 이런 농가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가만히 계시려는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서히 그 성장이 정체되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농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19가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박사님들이 연구를 다 했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제 음식점 방문이 이렇게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90.7%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90.7%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농산물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매장 방문이 69.7%가 줄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무적인 일이 이 가정 조리가 지금 81.8%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부 하시는 분이 제가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잘 돼가지고 한 3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 같은 것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음식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앱도 나오고 또 이제 도보 배달까지 생겨가지고 그 시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지자체는 이게 공공 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많이 시행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농민들도 지금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게 근데 우리 농민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음식점을 많이 방문을 안 하니까 농산물 식자재를 많이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 소비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향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하고도.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배달앱 시장을 한번 알아봤더니요. 현재 1조 시장이 넘었습니다. 2,050억까지 지금 배달앱이. 왜냐하면 집에서 안 나가고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농산물을 주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이렇게 온라인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많이 배달 앱으로 시켜 먹 그 음식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농산물도 온라인 시장이 지금 20 내지 30%가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앱 같은 경우에 가장 배달의 민족이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기요. 요기요라고 해가지고 요기요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34%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달통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배달앱 시장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배달앱의 장점은 그럼 뭐냐면요. 이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배달앱 운영사가 이제 광고 대행을 좀 해줘서 좋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맛있다, 어쨌다, 그 음식점 홍보를 해준다 이거죠. 단점은 이제 그 유통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배달 앱 수수료, 그 앱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보 배달원 같은 경우에 2,500원을 주야하거든요. 그럼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거죠. 일종의 택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잠깐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한번 그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배달의 민족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가 있어요. 뭐 울트라콜 것도 있고 울트라콜 88,000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매장에서 3km 이내만 노출시켜줍니다. 이게 그리고 5.8% 받는 외부 결제 수수료 3.3% 받는 데가 있고 또 그냥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가지고 A형은 11%에다가 1,00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고, 건당 이렇게 지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요 같은 경우는 주문 건당 14%를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이제 받고, 외부 결제 수수료도 3.3%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서비스가 달라요. 무조건 주문 건당 1,000원 받는 데가 있고, 또 배달비 주문 건당 4,000원 받는데, 또 오토바이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3,000원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보 배달원은 또 2,500원 받고, 이렇게 건당. 그래서 요즘 도보 배달원에 많이 그 이렇게 응모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보 배달원 건당 2,000원 받고, 이렇게 좀 자기 직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처럼.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지금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현재가 지금 이게 몇 개월 된 거거든요. 근데 미래라는 게 지금 다시 미래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77.5%가 직접 조리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HMR이라 해가지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약자거든요. 이렇게 1인 그 식품 있잖아요. 즉석식품이 65.4%. 이게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먹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표님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 조미 식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77.5%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야채라든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 있다는 양파 같은 거, 이런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식당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조미 식품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배달앱의 장단점은요. 김대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장단점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식당 입장에서는 유통 단계가 늘어나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사점은 지역,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배달앱이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식당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0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구나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2,500원인데 이제 2,000원은 도보 배달원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500원은 이게 그 이렇게 원래 그 수수료를 쥐하거든요. 원래 그러면 2,500원 중에 도보 배달원이 2,000원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500원은 이제 중개 업체가 가져가니까. 근데 2,500원 중에 500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도보 배달원이 뭐 2,500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식당이 2,500원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우리 그 지역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경우에는 그럼 500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식당도 우리 농산물을 쓰고 500원을 지원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2월 달부터 조사를 한 건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거 2월 달입니다, 이게. 참고로, 이 음식점 방문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매장 방문도 줄고,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2월 달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3월 달이고, 이게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조금 6월 달에도 조금 줄었잖아요. 이게 이제 음식점 방문이 이제 조금 그 늘어났다 이거죠, 이게.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여기 돌아가 버렸어요. 음식점 방문을 안 해요, 많이. 거의 뭐 90%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방문 줄어든 율이. 뭐 또 5명 이상 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줄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음식점 방문이 줄음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도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게 조미 식품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한 100평 정도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기다가 다 하나 메모 하나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들 한번 꺼내보세요. 펜들 하나 꺼내셔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번 써보세요. 다품종 소량 생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다 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냐면요. 100평 정도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 깻잎부터 시작해서 상추 이렇게 10평씩만 쭉 심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로컬 푸드에 좀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포장으로. 근데 그게 계속 일주일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계속 나온대요. 이게 왜냐면 또 하우스는 겨울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계절에 한계없이. 저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꼭 뭐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왕에 생활도 하시면서 용돈도 좀 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벌면 괜찮거든요. 퇴직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권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조미식품이다. 왜 조미식품이냐? 지금 그 가정에서 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부 같은 거 그런 건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파 같은 거, 또 깻잎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꾸러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키트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적어보시죠. 키트 상품. 키트 상품이 뭐냐면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따듬어 가지고 몇 가지 그 박스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양파 조금, 그다음에 마늘 조금, 그다음에 파 조금,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이런 식으로 쭉은 이게 야채 같은 것을 꾸러미는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묶음을 갖다가 키트라고 하잖아요. 이거에서 3만 원 하면은 이제 이 정도 가지면은 이렇게 한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찌개를 해 먹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 키트가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미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잠깐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오프라인 매장 방문율도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일, 과채류 같은 것도 이제 방문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4월달에 했죠. 5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과일, 과채류도 채소, 과소류, 과채류, 육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점점 많이 줄었다가 6월달에 이게 6월달에 했죠. 제가 이게 6월달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일만 더 하면 돼요. 6월달에 약간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비율이 적었다가 요즘 다시 또 이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이렇게 줄어들었다. 매장 방문을 자체를 안 해요. 집에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매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온라인 매장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라겠죠. 이게 2월 달에는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줄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6월 달이라겠죠.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제가 해보면 과일, 과채류 등 모든 품목에 대해서 최근 10 내지 20% 정도 매장 방문 감소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온라인 매장만큼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20 내지 35%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쪽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블로그가 얘기에 나왔은 게 드린 말씀인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두괄식으로 써가지고 앞에 중요한 말을 배치하고 조금 용량이 있게 양이 있게 좀 쓰셔야 검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다소 감소되고 근데 다시 늘어났어요.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어요. 이게 다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판이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온라인 쪽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정조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근데 또 우리가 농민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요. 학교 급식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 급식이 지금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교 급식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친환경 농가들마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친환경 농산물. 근데 이제 가정에서 조리를 해 먹더라도 우리 주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앞으로 기왕에 뭐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농약 묻은 거 잘 안 드시려고는 통해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MR 식품이라 해서 즉석식품 아까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밀키트 식품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대신 외식업 같은 경우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일손 부족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6,400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지금 나가버렸고 720명만 다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일손은 없고 귀농 귀촌인들께서 나중에 또 단가를 많이 줘가지고 일손을 구하면 기존 농업인들이 또 가격을 올렸다고 인력 시장 가격을 올렸다고 또 귀농 귀촌인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동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귀농 귀촌 하시는 게 좋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량이 지금 외국인들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일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에 사과, 배 이런 게 우리가 먹을 때는 정말 쉬운데 사람 손이 8번이 간다 그래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것도 굉장히 손질이 많이 가는 거예요. 먹기는 좋은데. 그래서 기왕이면 귀농 귀촌 하실 때 노동량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어떻게 좀 귀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광옥님이 이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재난 대비용 식품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라면, 즉석밥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 또 이제 코로나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뭐랄까 이렇게 면역 개선 식품 있잖아요. 흑삼이라든지 뭐 홍삼 이런 것들이 괜찮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농촌 관광이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관광 농원 하실 분 또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자기도 정원 농장 차려놓고 근데 이거는 조금 다 좀 이따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침체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73%까지 지금 줄었다고 그래요. 이게 체험 관광 농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체험 관광 농원은 당분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이 와야 내 체험 뭐 거기서 펜션 숙박도 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아예 움직이들 않으시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자제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 땅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게 저밀도 사이인 농촌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귀촌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줄었다가 치유 농업이 지금 다시 뜨고 있다. 그 말씀까지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정성일 원장님도 지금 치유 농업 쪽으로 또 판을 개설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꼭 좀 특히 치유 농업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치유 농업법이 발효가 돼요. 2021년도 3월 달에. 그러면 또 자격증 제도도 생기고 치유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치유 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귀농 귀촌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시대라는 건 아시는 거고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교류의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아까 온라인 구매는 나왔고 비대면 경제 이런 것들이 또 사회활동 비대면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제 디지털 혁명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전체적인 산업 구조도 변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코로나가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백신도 나왔다는데 곧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3년은 갈 거다. 3년은 가기 때문에 그게 벌써 3년이면 21, 22, 23, 2023년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시는 분은 살아남고 그냥 내일 모레 곧 끝나겠지 하시는 분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확. 그래서 대량 소비는 줄어들고 이제 소량 단위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참 그 전화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전화했나 했더니 유튜브를 보고 전화 드렸다고. 지금 자기가 마을에서 지금 그 하우스를 하나 아니 뭐 이렇게 공동 작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겠다고. 뭐 버섯살을 하셔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대표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버섯은 70%가 이렇게 실패율이 70%예요. 농사도 그 성공률이 높은 것을 하셔야지. 왜 실패율이 높냐면 그 버섯은 그 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그런 그 모듈형 표고버섯이라고 있거든요. 스마트팜으로. 이런 경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좀 실패율이 70%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한 100평 정도 해놓고 할머니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야채라든지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해가지고 차라리 로컬 푸드에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상담을 좀 해드렸더니 거기에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농업, 그렇게 편한 농업을 이렇게 뭐 처음에는 하셔야지 어려운 농업, 막 실패가 높은 그런 버섯 같은 걸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버섯 같은 것이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속 가능한 첫째는 이제 필수품에 대해 이런 건 뭐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농촌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째는 농산물 그 유통 혁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이 늘어난다고. 아까 제가 오면서도 잠깐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고. 옛날에는 도매 시장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경매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이 지금 도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 비율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대면에서도 농식품 가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고요. 건강을 중시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인기가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이 기능성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장수 시대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90까지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능성 식품을 뭐 감초라든지 그런 그 특작 있잖아요. 특작 뭐 기능성 식품 뭐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삼, 흑삼.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MR이라고 해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즉석식품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이런 식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그 다음에 밀키트 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농업 기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자율 트랙터라든지 자율 농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그냥 소형 트랙터가 그냥 혼자 작업을 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아까 그 우리 대표님들이 아까 메모를 제가 해놓으시라고 했는데 적으셨는가요? 이게 밀키트가 이게 그 밀이 원래 식사를 말해요, 영어로. 그다음에 키트는 하나의 그 묶음을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묶음 전체를 이제 키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사 키트예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는 식사 키트, 외국 말로는 밀키트. 그래서 이런 식사 키트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시장에 사러 다니고 돌아다니도 안 하잖아요. 이게 뭐 당근은 여기서 사고 또 야채는 여기서 사고 또 계란은 여기서 사고 이렇게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려고들 안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박스로 해서 오면 이분들이 그것을 이제 조리를 해 먹는 거죠. 그래서 밀키트가 소비가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밀키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도 판매해가지고 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트렌드니까요. 그래서 밀키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구입한 경험이 있냐 했더니 84.8%가 소비자들이 구입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 경험이 있냐 알고 있냐가 참 83%고 실제로 구입을 한 소비자가 59%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이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당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죠. 뭐 버섯 조금, 뭐 콩도 조금, 뭐 가지, 뭐 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밀키트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마늘 조금, 뭐 야채 몇 개, 뭐 배추잎 몇 개 이런 식으로 쉽게 뭐 한 끼 식사, 두 끼 식사를 아니면 일주일분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그 여러 가지 영양소가 이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주면 이게 인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는 뭐 그렇게 자료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사회적 경제는 내 농장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어려운 자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외국인도 뭐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면 또 인건비 지원도 정부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예비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회적 예비 기업을 하시면은 반절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돌봄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내 농장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식량 안보 트렌드입니다. 이게 식량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데 로컬레이제이션이라든지 리쇼링이라든지 뭐 적정 재고 유지 등이 지금 유행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리쇼링은 외국도 지금 많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갖다가 리쇼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나오네요. 외국으로 나갔던 그 제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리쇼링이라고 하고 거꾸로 해외로 아이고 우리나라가 그 힘들다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오프쇼링이라고 한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여러 가지로 미치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안전을 상당히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후 변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린 쪽으로 많이 지금 그 변화가 됐다 이겁니다. 이게 태양광 시설 같은 게 지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 경제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2헥타 미만까지는 귀농귀촌 하시면 이제 2년간 자기가 이제 농업인이 되면은 1년에 2헥타 미만 그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신 분은 120만 원까지 무조건 그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농민이라는 이유로
1년에 그 120만 원을 또 지급해 주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농촌 부문의 디지털 경제가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경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지금 농촌경제에서 연구원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산지 농산물 정보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여기다 썼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농사를 지시면서 하나하나의 그런 그 영농 관계 그런 것들을 생육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으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동으로 그런 데이터가 쌓이지만 뭐 설사 스마트폰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디지털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하나 좋은 사례를 한번 말씀을 올릴게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 전자상거래라고 이런 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30억 매출까지 올렸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한번 시행할 일이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릴게요. 중국 타오바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농촌 쇼핑몰. 이거를 익산에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70%가 이제 소농이잖아요. 우리 귀농귀촌인들 여러분도 소농이에요, 소농. 소농들은 이 판로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마을 회관에 농산물을 이렇게 갖다만 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장님이 뭐 로컬 푸드에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공동으로 거기서 약간 소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로컬 푸드도 요즘 그 할머니들이 조금씩 생산하는 거는 안 받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 로컬 푸드에 나가는 거지. 봄에만 잠깐 나오고 또 여름에만 잠깐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로컬 푸드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매출이 급상승해가지고 한마디로 판매 대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인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좀 예비 귀농인으로 이제 지금 돼 있지만 앞으로 이제 마을에 가시면은 이렇게 마을 농업인들 거를 모아가지고 내가 그 소분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좀 파는 거 해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유통업자는 아니고요. 이게 내가 농사를 지면서 다른 주민들까지 이렇게 팔아주면은 그게 또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러미 상품으로 팔면 훨씬 더 내 농산물도 잘 팔리고 또 주민들 것까지 팔아주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포장지 만드는 것보다 여럿이 좀 돈을 내 가지고 포장지도 공동으로 제작을 하면 좀 싸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나누는 시스템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해가지고 지금 이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직거래 필요성을 말씀 올린 건데요. 이게 혹시 여러분 그 판매 관리비라고 아세요? 판매 관리비가 뭐냐면 내가 농산물을 만들어면 포장도 해야 되고 택배비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약자로는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 판관비가 들어가요. 판관비가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1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농협 같은 데도 사실 뭐 농민들을 위해서 물론 있는 조직이지만은 뭐 25%까지 막 늘어나고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뭐 4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고구마가 유통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씻어야 되지, 큐어링 그 소독도 해야 되지. 참고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봄감자는 67.9%라고 그래요. 양파는 66.4. 그만큼 팔아먹으려면 이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통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고구마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고구마 와가지고 누군가 돈 벌었다 해서 아유 나도 고구마나 해야지 하는데 이거 제가 손으로 씻을 겁니까 이 많은 거를 그 기계로 사면 또 기계가 10억 막 그래요. 쌀이 좀 유통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평균 유통 비용이 굉장히 한 반절 예를 들어서 배추 뭐 2,000원짜리라면 1,000원이 유통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잘 안 쓰고 수입산 그런 농산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통비용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싸니까 일단 그래서 유통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그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용이 참
안 들어가요. 한 10% 정도밖에 안 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푸드를 잘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온라인 물론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한 50% 팔면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애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정도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같은 거는 꼭 하셔야 된다. 오히려 페이스북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것이 이제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시스템입니다. 농민들이 마을 회관에 이제 갖다만 놓으면 여기다가 갖다만 놓으면 이렇게 순회 차량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선별하고 소분하고 이렇게 그 시에서 해줘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컬 푸드에도 내고 또 그 전국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팔아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저는 그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또 이런 걸 잘하잖아요. 인터넷. 그래서 이런 걸 좀 앞으로 좀 해가지고 앞으로 좀 그 동네 사람 것도 좀 팔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15분. 조금만 참았다가 여러분 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농업 농촌의 과제가 여러 가지가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저밀도 사회인 농촌의 지금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농값이라든지 그런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농촌으로 지금 올라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다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4차 산업혁명 이런 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밀도 지역인 농촌으로 증가세가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트렌드인 그 치유 농업 등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래서 지금 많이 아이템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잖아요. 지금 청년 농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옛날처럼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체험 농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사람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람을 좀 이제 우리 농장을 이용해 가지고 치유해주는 그런 농장 시스템을 구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그 트렌드가 이렇게 그 농식품 바우처라든지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제도 용어 정도나 좀 알아두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 농업 공동체 농업이 다시 뜨고 있다. 이제 사회적 농업은 뭐냐면은 아까 그 내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교양이면 일꾼을 외국인 쓰기보다는 이 지역에 좀 불우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활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좀 노동의 질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런 사회적 농장을 하면 또 해년마다 보조 사업이 6천만 원짜리가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청하셔가지고 좀 노후를 좋은 일도 하면서 농사지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농업은 아까도 마을 앞에다가 어떤 내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마을을 위해서도 괜찮고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또 와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농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통한 새로운 유럽식 치유 농장을 하면 나도 쉬고 또 소비자들도 이렇게 좀 뭐 여럿이 그 요즘은 그 큰 방 만들면 안 되고요. 한두 명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방들은 잘 나간다고 그래요. 아니 오히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권역에 펜션 같은 게 잘 안 됐거든요. 사람 한 명도 안 오고 우리 그 숙박업소가 지금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권역에 계시는 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코로나로 이게 격리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못 있어요. 집에도 가족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격리가 안 돼. 그런 분들한테 그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에 있는 그 1인실을 그래서 이게 정말 1인 시대가 오긴 왔구나. 이제 그런 걸 지더라도 1인식으로 1인 아니면 2인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농촌 그린 뉴딜 사업 나오는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오고 좀 쉬도록 할게요. 농업 경영 마케팅의 재해석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오늘 배우는 과목이 농산물 유통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그 농업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이란 뭐냐? 여기 지금 제가 명확하게 지금 그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익을 내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익을 안 내고 그냥 주는 것은 기부예요.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박성중님 어서 오세요. 좀 늦게 오셨네요. 적정한 이익을 내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이게 여러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내 이익이 손해 보면서 내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항상 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거래의 대상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생산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산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생산품이 이제 제품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용어가 좀 많이 변경됐어요. 뭐 서비스라고 하다가 이제는 경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만드는 상품을 갖다가 이제 경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먹어보는 경험, 만져보는 경험, 뭐 이런 걸 해야만이 구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품은 이제 경험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매자를 소비자라고도 하는데 뭐 시장이라도 하지요. 사용자로도 하고 뭐 고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빈으로 변했답니다. 내빈으로 모셔야 되죠. 우리 내 농산물을 소비하는 분을. 그 다음에 제공 방법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좀 조시는 분도 여기는 잠깐 눈을 뜨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를 치면 지금 나오는데 재미있는 마케팅. 이게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지금 인기가 있는데 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내 농산물을 홍보하실 때 그냥 사실로 홍보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 농산물로 말하자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또 건강에 좋고 이런 말씀을 아무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안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컵밥이 지금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송 대표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댄스 교수였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미국에서 컵밥으로 연간 매출이 300억까지 올라가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배우는 게 이제 아는 게 춤밖에 없으니까 컵밥 트럭을 가지고 지금 23대를 운영하거든요. 성공하신 분인데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교황이면 컵밥 사 먹으러 갈 때 춤도 구경하고 거기 그 친구한테 가서 먹자.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좀 뭐 미국인들은 절대 안 깎아주거든요. 10원도. 근데 이분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없는 대로 그냥 주시오. 만약에 컵밥이 5,000원이라면 4,000원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4,000원만 주시라고. 이게 인기가 돼가지고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연간 매출이 300억인데 나중에는 이제 춤을 추기 힘들어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트럭으로 이제는 미국인이 춤을 추면 내가 컵밥을 하나 더 주겠다 하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공짜로 그 컵밥 먹으려고. 그래서 대박이 난 케이스가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댄스 마케팅. 이게 뭔가를 연출을 허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 방법이 옛날에는 채취해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잖아요. 소비자한테. 이제는 제조해서 전달하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전달이 아니다 이거죠. 항상 내가 재미있는 표현을 함으로써 전달을 하는 거다고 그냥 이거 구입하셨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마케팅의 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공 방법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 포인트도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라겠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능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품질을 따지다가 추억이라고 한다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추억.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추억이라고 그래요. 내가 맛있게 먹은 농산물은 이제 추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그래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새마을 식당이라고 이제 뭐 그 이름을 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식당도. 그래서 옛날 추억을 되살려서 지금 뭐 술집을 만든 건데 제가 그 추억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본적인 마케팅 믹스는 한번 하고 잠깐 넘어갈까요? 지금 뭐, 예, 8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10분간 쉬는 시간 드릴게요. 2시 반에, 2시 반에. 사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품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제품에 신경 써라. 가격에 신경 써라. 그 다음에 유통에 신경 써라. 촉진에 신경 써라. 우리가 농산물을 어차피 여러분 귀농 귀촌 하셔가지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만들려면 이 네 가지는 사피라고 그래 이거보다. 그래서 항상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가격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칼푸드 가격은요. 소매 가격 플러스 도매 가격,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팜모닝 같은 경우 가격 정보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가격을 좀 소매 가격하고 도매 가격하고 알아가지고 가격을 좀 붙이는 간단한 요령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 장소 어디서 팔 거냐가 또 중요해요. 이거에 플레이스. 그래서 로컬 푸드에 팔을 거냐, 또 온라인에 팔 거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을 거냐, 이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게 프로모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광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안 드는 거는 블로그밖에 없다. 페이스북에도 물론 올리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촉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팜플렛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확장된 마케팅 믹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P라 하거든요. 이거보다 요놈 플러스 요놈.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깐깐해 가지고 증거를 대라 당신 물건이 좋다는 거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댈지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뭐 내가 우리 배우자가 임상실을 해봤더니 이렇게 뇌혈관이 지금 나섰다. 실제로 내가 굉장히 어디가 안 좋았는데 내가 2, 3년간 복용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를 뭐 한 4년간 드신 분이 안경을 벗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실험을 해본 거다. 그러려면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행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농약준 농산물이냐, 당신 그동안에 어떻게 농사졌냐, 뭐 물을 주석했냐, 양액으로 지었냐, 이렇게 QR코드를 찍어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해요. 또 아까 그랬죠. 댄스 마케팅 할 때 이분이 5천원짜리 나 4,500원밖에 500원이 부족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안 돼요. 500원 가지고 오세요. 집에 가서.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서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냥 가버리지. 근데 500원 부족해. 아이 그냥 됐어요. 500원 4,500원 주세요. 이게 사람이 친절성은 그 사람이 나중에 10명을 모시고 와요. 500원 때문에. 불친절이냐 친절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7P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PPT를 할 때 이 전체를 안 읽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그 농산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산품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블루베리면 눈에 좋고 꼬치는 뭐 어디에 좋고 가지는 뭐 내 농산물의 좋은 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농산물이 빵이다, 화장품이다, 약이다라는 개념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농식, 화약, 동원이다. 그래서 내 농산물은 이제 물론 3차 상품으로 서비스로 될 수 있지만은 빵이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마케팅에서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팔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지갑을 열도록 농장주의 열정을 보여주라. 이런 게 있어요. 뭐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뭐 농산물 그 매장 직거래 매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경하고 어 이렇게 좀 살듯 말듯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 아 이거요. 뭐 얼마니까 어디에 좋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이거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대요. 뭐 동의보감 책을 펴놓고 이게 뭐 이렇게 좋대요. 옛날 이런 책자도 나와 있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거 물건 사가세요가 아니라 사고 안 사고는 이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열정만 보여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뭐 정말 나중에 이 뒤에 나옵니다. 열정 마케팅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시라 이거죠. 그래야지 직접적으로 이거 내 물건 사세요. 이거 내가 굉장히 힘들게 한 건데 빨리 구입하세요. 하지 마라 이거죠.
그다음에 시각 그 농산물을 따라서 해보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항상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요. 색깔도 좋아야 되고 포장지도 좀 그럴싸해야 되고 청각적으로도 또 좋아야 되고 후각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촉각적으로도 먹기 좋게 섭취하기 좋게 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직접 체험하면 좋은데 코로나 시대라 이게 온라인에 대해서도 좀 표현을 잘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3분 남았는데 이 조금 있다가 좀 진행하다가 10분간 쉬고 올게요. 30분부터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의 65%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고객만 그런 사귀려고 하는데 새로운 고객보다 오히려 기존 고객이 이익을 갖다 주고요. 기존 고객은 이렇게 수익을 25 내지 100%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대요. 몇 프로만 증가시켜도. 근데 신규 고객은 기존 고객의 5배가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고객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엑셀 잘 하시는 분은 이제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막 뭐 앨범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종이에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I love 이거 한번 메모 하나 해놓으시든지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죠. 이거 또 넘어가면 끝나니까. I love 이게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상 받은 건데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걸 구입해 가지고 저도 애경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한 13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관리하시면 문자도 보내주기 편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간 그 데모 버전이 있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써보고 한번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 관리하는데 문자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애경사도 관리하고 막 그래요. 이게 한번 좀 이런 걸 고객 관리를 코로나 시대는 전부 인터넷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인터넷은 뭘로 옵니까? 문자를 보내주거나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핸드폰에 있는 걸로 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몇천 명까지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 하셔야 돼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30분이 됐네요. 이렇게 시간이 저는 잘 가는데 여러분도 좀 시간이 잘 가시는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체험 마케팅 경제적인 가치의 진화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도 그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아니라 이렇게 그 주변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렇게 10 내지 20km 이내에 그런 그 관광 정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내 그 팜플렛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농산물 내 농장 정보만 잔뜩 넣으면은 인기가 없어요. 그 팜플렛은. 근데 내 농장에서 10 내지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요. 아주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 농장만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백석울미라고 이제 이분들이 그 6차 산업 대상도 받고 막 할머니들이 반란으로 유명한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저 주변 그 해안가를 너무 소개를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회를 저도 못 보고 막 그랬는데 팜플렛에 그렇게 개인 농장 팜플렛에 인근 해안가 관광지를 자세히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때 내 주변 관광지도 보고 내 농장도 같이 보려는 특징이 있어서 팜플렛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주변 농장 관광지 정보도 같이 내 팜플렛에 넣으시라 이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 농촌관광 마케팅의 특징은요. 가격 욕구 시대에서 이제 그냥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치 욕구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배부르려고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떠한 그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하고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한대요. 보상과 보람이 있는 경험을 원하고 또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원하고 또 모험성이 있는 경험을 원한대요. 또 학습적인 경험을 원하고 신기한 일을 좋아하고 이 소비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관광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제 농업법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산업관광이라고도 하는데 내 공장 내부를 막 그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새 나간다고 정보가 전라남도 어떤 데 제가 가봤더니 공장 문도 아니 농장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왜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이 이것은 오히려 공장 일부를 좀 공개하는 것도 저는 신뢰를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관광 체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고객들이 그것을 지금 공장 내부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소주도 맛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광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법인 하시는 분들은 막 비공개, 막 비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좀 구경하기 좋게 해놓고 사진도 뭐 중요한 부분은 못 찍게 하지만은 사진도 찍게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들이 내 농장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이미지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방송, 홍보, 광고 등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핵심 요지는 1인 유튜브 농가 자체를 유튜브로 아까 홍보시라는 거고요. 이거 진짜 이게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라방, 라커, 라방이 뭐냐면 라이브 방송이 요즘 뜨거든요. 뭐 그립이라든지 이런 거, 라이브 커머스, 블로그라든지 카페, 카톡, 문자, SNS 수단은 총동원하셔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그 직거래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마케팅 이론이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농업 경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기농기천 하시면은 디지털 마인드 전환을 가지셔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디지털 마인드 전환. 이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무슨 전산 학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블로그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글을 쓰는 건데 그냥 이것도 잘 키워드를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장에 맞는 키워드를 한 뭐 20개 정도 이렇게 좀 먼저 키워드를 먼저 쓰는 거예요. 내가 풀꽃 농장이다. 그러면 풀꽃 농장에 대해서 우리 농장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거를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한 20개 정도 따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재료들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워드를 그 블로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가장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 해설하는 식으로 나가라 이거죠. 두괄식으로. 여러분 미괄식, 두괄식 있잖아요. 그래서 두괄식으로 글을 작성해서 나가고 좀 더 자세히 좀 재밌게 쓰는 게 좋겠죠. 교양이면 뭐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블로그 마케팅으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선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내 농산물을. 그러면 메모를 하나 해놓으실래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제가 왜 여기를 권장하냐면 여기가 스트레도 싸고 뭐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기자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블로그로 그 농산물 홍보도 해주고 또 여기서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꼭 입점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만 하고 어디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데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로 계속 전화 주문 받는 것도 힘들어요. 쇼핑몰로 하는 게 좋지. 따로 쇼핑몰을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인드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요즘 그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보물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물들을 PDF 파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로 만들면 이 JPG 파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내 그 스마트폰에서 캠 스캐너라고 치면 그 스캐너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캠 스캐너. 캠 스캐너 파일을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캠 스캐너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내 그 팜플렛 있잖아요. 종이 팜플렛 그거를 찍으면은 PDF 파일로 만들어줘요. 이게 아니면 또 JPG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내 블로그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사진 PDF 파일 자체는 뭐 이게 사람들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JPG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SNS 상에 자꾸 뿌려야 돼요.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이제 하시려면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인쇄소 가시면 또 해줘요. 싸게. 뭐 예를 들어서 책자 한 권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팜플렛을 인쇄소에 가져가시고 가셔가지고 PDF 파일이나 JPG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인쇄소에서 해줘요. 아주 퀄리티가 높더라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을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도입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한두 동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팜을.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로컬 푸드에 내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밀키트로 판매를 하면 이게 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나오네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팔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SNS를 좀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또 무서워가지고 개인정보 털린다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페이스북 그 설정란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저는 지금까지 털린 적은 없거든요. 15년간 해도 제가 SNS를 한 지가 15년 됐는데 이런 걸만 잘 사용해도 매출의 2배 정도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 직원한테 또 그냥 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직원이 안 씁니다. 왜 안지 알아요? 지인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리고 직원들은 6시 땡 하면 집에 가버리지 더 이상 집에 가서는 안 해요. 근데 주인은 사실 퇴근이 아니 퇴근도 하셔야지만은 수시로 어디 차 타고 가면서도 올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표는 대표대로 자기만의 계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대표도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대응을 하셔야 한다. 직원들한테 코로나 시대 왔으니까 빨리 우리 거 어디 페이스북 올려. 그 직원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아는데 내가 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인 먼저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정말 우리 농사 그 매출이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 직원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반드시 자기만의 계정을 가지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혹시 이제 귀농을 하시면은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블로그부터 하다가 나중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단독 쇼핑몰도 한 3년째는 만드는 걸로 이렇게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필수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이 그냥 또 공짜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고 아까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마케팅의 기반은 브랜드화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30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브랜드는 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브랜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브랜드가 뭔지 한번 문자 답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뭔지 브랜드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은 농자재, 같은 재배법의 통일, 같은 교육, 수확물의 공동 관리, 그 다음에 포장재의 규격 통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5가지 상품을 만들더라도 같은 브랜드 이름을 썼을 때 그 소비자들이 기억을 빨리 하는 거예요. 품목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20가지 상품을 개발을 했어도 잼, 뭐 밀키트, 무슨 고추장 여러 가지를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엑기스. 그런데 같은 로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만 보면은 A라는 농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그 품목마다 어떤 그 품질이 틀리면 안 돼요. 같은 품목은 같아야 돼요. 그 맛과 질과 향이. 그래서 그 쌀이면 쌀 이런 것이 같은 농자재를 사용하고 제법법도 품종도 같아요. 신동진 뭐 그걸로 많이 익산 같은 경우는 브랜드 쌀 만들고 있는데 품종이 틀리면서 브랜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교육도 같은 걸 받고 수확물도 똑같이 관리하고 포장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거든요. 뭐 임금님표 뭐 이천쌀이라든지 익산 탄마루 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만들려면 이렇게 생산 과정의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품질의 신뢰성이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농협에서 하는 건데요. 이제 농협에서도 그 브랜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조합 공동 사업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여기는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한국농업의 미래 지향 목표 브랜드는 3가지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째는 경쟁력 제고다. 두 번째는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 안심 있게 먹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다. 이 3가지는 좀 자료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드는 목적은 3가지다. 첫째, 경쟁력 제고, 두 번째는 고부가 가치 창출, 세 번째는 안전, 안심 확보. 그래서 햇삽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잠깐 이거는 해야겠네. 이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된장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햇삽이 있는 분은 그 소비자가 어거지를 만약에 돌이 없는데도 이제 돌이 있다고 반품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400만 원, 500만 원 해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빨 나갔다고. 근데 햇삽이 있는 데는 그것을 안 물어줘도 됩니다. 왜냐 햇삽은 이미 그런 돌 같은 게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안 물어줘도 되기 때문에 햇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보상 기준이 틀려져요. 이 정도로 햇삽이라는 게 중요한 식품 안전 기준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력제도 뭐 하셔야 되고 뭐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별화 마케팅 뭐 이런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린 투어리즘. 그린 그린 투어리즘은 투리, 이제 농장의 색깔이 누군가 하셨네요. 그린 투어리즘. 그린 어, 투리죠. 그린 투어리즘이 진짜 이게 뭐냐면요. 이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내가 농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도 파란색으로 모든 컨셉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산물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친환경이다. 뭐 일반 농산물이다. 뭐 나는 그린으로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나오는데 그린 투어리즘은 또 한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한다. 이게 뭐 관광 전략인데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탄마루 쌀 개장을 한 5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일산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블로그단을 동원해 가지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대규모 그 무슨 큰 대기업 그 죽 회사 사장님이 자기 고향 쌀을 썼는데 이제 잘 안 팔린다고 죽이 쌀을 바꾸라겠대요. 그래서 아마 그 구매 팀장이 익산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 하니까 익산 탄마루 쌀이 인터넷 쳐보니까 엄청 나온다. 그래서 한번 왔다 해가지고 저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연간 25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 당시에 쌀을. 한 뭐 건자 한 10년 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블로그 홍보,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 카페라든지 밴드 홍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올리시라 이거죠. 또 배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로컬 푸드의 가격을 내실 때는 소매 가격 플러스 도매 가격 나누기 2를 하시라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뭐 이렇게 그 대학교 연구소 등에 품질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품질 검사 표를 붙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박스에.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품질 검사도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요. 조금 활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다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그 유기농으로 하면 굉장히 힘드는데 뭐 하여튼 최소한 친환경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뭐 친환경 농산물이 요즘 또 뜨고 있으니까 뭐 자연 농법도 있고 뭐 공생 농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친환경 쪽으로 연관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 상품이 가격, 안전, 품질 다 따라서 해보시죠. 제일로 중요한 건 나왔네. 가격, 안전, 품질 면에서 가격, 품질, 안전. 안전, 품질 면에서 좋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가격,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목소리가 막 들리시네요. 자, 품질. 미래 농산물 브랜드화의 문제점과 지향 목표입니다. 근데 이쪽에만 보시죠. 이쪽에만 보시게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여기 미래만 보시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브랜드가. 브랜드를 하시려면 뭐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재배 방식이 통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GF 인증이라 GF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 받으면 돼요. 이거 이력 추적제라든지 친환경 농업을 하시면은 그 포장지에도 또 표시가 되니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린 투어리즘, 녹색 성장, 포장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내가 그린으로 생산을 했다. 이런 것도 좀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뭐 이런 것도 참고를 뭐 이제 농산물을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까 흥미를 갖게 하려면 춤이라도 추라겠죠. 또 재밌는 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흥미를 갖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구를 일으키고 이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제 구매하거든요. 이게 5단계를 거쳐서 어떤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슬로건도 좀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브랜드 차별화 요소 4가지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제품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적합성이가 신뢰성이 있게 디자인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을 무조건 뭐 품질만 좋다고 해서 그 팔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주문이 좀 편해야 돼요.
뭐 뭔가 클릭 하나 하면 바로 주문이 될 수 있도록, 또 바로바로 그 적기에 배달하는 게 좋아요. 이게 며칠 걸려버리고 뭐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A라는 고객이 내 오일을 한 달 전에 사갔으면 3만 원씩 사갔는데 그게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이제 한 20일 그 지나가면, 그럼 그때 또 지금 이번에 오이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떨어질 때쯤에 문자를 주는 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딴 데서 구입하려다가 다시 내가 문자 줬으니까 마침 오이 떨어졌는데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고객 상담 이런 거 서비스를 잘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고, 직원들이 또 주인은 친절한데 직원이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리고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라고요? 제품 따라서 해보시죠. 제품에 신경 써라. 서비스에 신경 써라. 직원한테 신경 써라. 이미지를 잘 만들어라.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브랜드 농산물은요. 차별화로부터 시작인데, 근데 아니 차별화를 어떻게 하는데, 저도 지금 강의를 하지만 자꾸 차별화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줘.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차별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교육 받으시면서. 근데 저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를 해야 된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뭐 그 지역에 호랑이 뭐 굴이 있었으면 그런 굴 스토리를 이용한다든지 그 지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이나 그 지역의 문화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시장 분리 전략을 통한 차별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좋은 사과도 나오지만 또 약간 이렇게 약간 못난이 사과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과는 물론 이 브랜드 상품으로 나가는 게 좋죠. 이게 뭐 한 박스에 비싸게 5만 원 받고. 근데 사실 집에서 먹으려면 약간 뭐 이런 데가 좀 흠이 좀 있더라도, 예, 잠깐, 예, 어서 오십시오. 인제 오시는 분도 있네. 약간 이렇게 흠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괜찮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못난이 이 사과를 뭐 5만 원짜리인데 원래 2만 원에 판다 하면 그거 잘 사가요. 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 잠깐요. 이게 수락 좀 해드리고요. 이제 오신 분이 있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시죠. 안전성의 차별화. 안전성의 차별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전성의 차별화. 어떤 분이 정말 멋있게 해주셨네. 이런 게 바로 해썹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놓으면, 아까 그랬죠. 이빨 부러졌다 해도 안 물어줘도 된다고. 근데 해썹이 없으면 물어줘야 돼요. 4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이빨이 부러졌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된장 먹으면서 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를 있는 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케팅의 차별화. 마케팅의 차별화는요, 뭐 문화 마케팅이 있고, 아까 그랬죠. 제가 그린 투어리즘 뭐 했죠. 내 농산물 하나가 팔리면은 아프리카에 그 신발 하나 사줄 수가 있다. 그런 기금을 뭐 0.2%를 뛴다든지 뭐 한다.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온난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해보실래요? 온난화 마케팅. 내가 이 집 애치 사과 한 박스를 사면 이렇게 부로 이웃한테 0.2%가 간다.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한 기업한테 또 그런 농산물을 사준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마케팅의 차별화입니다. 로아스 마케팅, 또 온난화 마케팅,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차별화는 여러 가지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그린 마케팅 전략을 제가 좀 펼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온난화 마케팅, 김승희님 아주 제대로 온난화 마케팅 아시죠? 내 농산물 하나가 팔리면은 0.2%가 아프리카 신발 하나 사는데 들어간다 하면 소비자들이 그런 걸 다 읽어봐요. 요즘은 또 QR코드 찍어보면 나오고, 꼼꼼한 소비자들이라 했잖아요. 아까. 이런 분들이 내가 농산물 기왕이면 이거 해가지고 사회적 기부도 하자,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린 마케팅 전략은 제품 따라서 해보시죠. 제품, 용기 포장, 가격, 유통, 판촉에 신경 써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제품에는
기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 어떤 농약을 많이 주지 않는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시면 되고, 또 포장도 기왕이면 그 건강 위생 포장으로 심플하게, 너무 복잡해요. 또 어떤 분은 막 10,000원짜리 보내는데 포장비가 6,000원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욕해요. 그래서 포장도 이렇게 좀 너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어떤 사람은 포장지가 거창한 거 있잖아요. 우리 내용물은 형편없는데 이런 것을 좀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습니다. 요즘은 또 다 알아요. 과대 포장인지 아닌지. 또 가격에 신경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에 신경 써라. 그래서 뭐 조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대기업 계약 사례 250억 원어치를 지금 팔았는데, 그 마케팅, 쌀 마케팅을 저는 한 건데, 쌀 브랜드 탑마로를 만드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구 개발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쌀이라는 것이 보통 80 내지 90개가 나와요. 비료를 한 12kg 주는 거지 그때. 근데 브랜드 쌀은 8 내지 9kg밖에 안 줍니다. 아이고 잠깐요. 8 내지 9kg만 주면은 쌀 맛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쌀 농사 지시는 분은 이 질소질 비료를 8 내지 9kg만 주시면은요, 대신 쌀 양이 줄어들어요. 65에서 70개밖에 안 나와. 70포대.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맛없는 쌀이에요 이건.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면 이렇게 쌀이 적게 나오는 대신에 맛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쌀이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그래서 본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납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은요, 어떻게 좀 양은 많아지는데 맛은 없어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재배 하는 거예요. 비료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농약 같은 거 안 주려고 무농약 재배, 유기농 재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차별화된 유통 마케팅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소비자 트렌드가 식감이 좋은 육질, 뭐 이런 거, 색깔보다 멋있는 육안보다 벌레 먹지 않은 육질보다 식감이 좋은 육질, 이런 걸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있는 상품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양적인 성부와 질적인 성부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딱 양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이제 질적으로 괜찮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무 기능성 마케팅보다 감성 마케팅에 치중하라. 기능성 마케팅은 뭐냐면요. 내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로 말하자면 실내 용적량 720리터, 동급 최대 용량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감성 마케팅은 여러 말 필요 없이 여자라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오지는 없는데 그냥 내가 선전 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오히려 소비자 마음에 와닿는 냉장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성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밤을 홍보하시는 분인데 공주에서 점점 이런 식으로 변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 마케팅을 쓰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쓴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분도 좀 그렇게 지금 변했네요.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이걸로 변했어요. 시적인 걸로 썼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농산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시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시적으로 이런 걸 감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꾸러미 상품, 결합 상품, 연계 상품, 키트 상품이 대세라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험하고 그 이렇게 상품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쌀, 오리, 우렁이, 참깨, 예행까지 합친 것도 있고 사과하고 쇠고기 합친 것도 있고 상추하고 파 합친 것도 있고, 아니 저는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키트 상품 있죠.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귀농인들끼리 이런 키트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동 마케팅으로. 여기 나면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좋은 점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1년 연중이 뚝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쭉 있잖아요.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은 한꺼번에 나올 일이 없어요. 1월 달에 나오는 거, 2월 달에 나오는 거, 3월 달에 나오는 거, 작기를 이렇게 5월 달에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이 된다 이거죠. 노동력의 분산.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노동도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막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일거리가 막 그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이런 식으로 달마다 조금씩 무슨 일이 계속 사계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계절 돈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로컬푸드 한 군데만 내지 마시고 여러 군데 내시는 게 좋겠죠. 그런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은 이제 온라인 가게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자기 가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아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장 쿠팡에도 입점해 놓고 나중에 자기 가게가 어디가 있는가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은데 다 수수료가 또 틀리고 하니까요. 가장 괜찮은 네이버 스토어나 또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수료를 덜 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요, 이걸 지우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카페유 따라서 해보시죠. 불카페유 블로그, 카페,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유튜브. 카페가 아니라 참 카카오 스토리. 제가 참 말 잘못했네요. 이 카페가 아니라 그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해서 불카페유 네 가지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상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잠깐 5분에 대해 걸쳐서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지루하시게 하고 있는데 불카페요. 어떤 분이 쓰셨네. 우리 김승희님 불카페요. 카페가 아닙니다. 까는 카카오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스토리텔링은 객관적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풀어 나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풀어나간다. 그래서 상품에 다 이야기가 숨어 있잖아요. 내가 힘들게 어떤 귀농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으시면 소비자들은 또 그거를 즐긴다 이거죠.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허락하냐면은 이 품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라는 게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유기농 빼놓고는 맛도 그런 것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구입한다겠죠. 아까 따라서 해보시죠. 가치 마케팅. 가치 있는 농산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게 좋아요. 이거 내가 아까 블루베리를 먹었더니 4년간을 먹었더니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안경을 벗어버렸더라. 그거 눈도 1.5로 다시 옛날에 0.8이었는데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블로그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유명한 롤프 엔센 학자도 상품의 기능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상상력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의 마케팅의 정의는 객관적으로 내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나오기까지 이러이러한 고생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위험한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극복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상품이다. 이런 걸 참 소비자들이 읽어보고 이 상품 구입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당뇨에 좋고 막 이런 말 하지 마시라겠죠. 그래서 감성, 가슴, 가치 부여 이게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 키워드입니다. 근데 스토리텔링은요 가운데 왜 필요하냐면 원래는 상품을 구입하는 메커니즘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입을 절대 안 해요. 우리도 마치 옛날에 이렇게 중매쟁이가 있어야 뭐 결혼을 했듯이 이 중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개자가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물병도 어떤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관이 여기 있다면은 여기다가는 이제 김태희 사진을 놔두고 물병 놔두고 여기는 미네랄 여기는 뭐 영양에 좋은 미네랄 워터 이렇게 물병을 놔뒀더니 여기는 안 가져가고 여기치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기왕이면 그래요. 기왕이면 뭐 미네랄 영양에 좋은 미네랄 워터로 써붙여놔도 여기치 안 가져가고 김태희 쪽 생수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참 그러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미녀가 주는 그런 그 생수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개자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중개자가 뭐다? 스토리텔링이다 이거죠. 그래서 차별화하고 가치 상승, 특별함이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소비자들이 무의식 중에 많이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감성 마케팅 따라서 해보시죠. 감성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알프스 이런 용어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알프스에서 어떤 귀족이 눈 녹은 물 먹었더니 그 나와가지고 거기에 세계적인 물 회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물 회사는 직원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이거 우리 물을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젊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옷도 잘 만들었죠. 토마토 오시는 분은 이렇게 토마토 그림이라도 좀 붙여갖고 다니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생각할 때 근데 그냥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병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비앙 스토리죠. 유명해요. 한번 이런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넘어갈게요. 그 베스킨 라빈스도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거고 말보로 담배도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첫 잔만 따가지고 말보로 담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PDF 파일을 보시면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유형별 마케팅 종류인데요. 뭐 이게 너무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료로 이렇게 향수 이런 거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라이터를 이용해 어떤 분이 정말 라이터가 이제 담배 피는 그런 라이터가 아니라 그런 부정용으로 사용하는 그냥 라이터가 돼가지고 라이터가 엄청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또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품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굿들의 공동 브랜드 이름인데 언니 몇 살, 오빠 몇 살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런 즉석밥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아시고 상품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비대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마인드 전환 이런 게 이제 제 강의의 오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렌드를 알면 뭐 화장품이 뭐 줄어들고 뭐 홈쿡이 증가되고 해서 조미식품 아까 그랬죠. 조그마한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조미식품만 만들어도 좀 돈을 잘 벌더라. 그 말씀을 드렸고 직거래가 이제 중요한데 온라인 직거래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화두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거래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업계 변화도 지금 되고 있어요. 아까도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좀 구체적으로 온택트 마케팅이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하시면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이버에 처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기업들이 주는 시사점. 자, 마무리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바로 내 농산물을 이제 자가 소비하고 이제 나머지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팔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프라인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판로를 온라인으로 좀 구상을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으로는 여기 로컬 푸드 정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농을 하시더라도 좀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 곳으로 귀농을 하면 어찐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소비가 잘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로컬 푸드가 잘 돼 있고 우리 익산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가 다 로컬 푸드는 있거든요. 정읍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로컬 푸드가 있는 곳으로 좀 귀농을 하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까 메모 안에 해놓으시라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좀 모아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고객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홍길동이가 내 농산물을 얼마를 구입해 갔다. 그러면 그 농산물이 끝날 때쯤에
다시 내가 정보를 그 문자로 보내주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농산물을 누가 사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장 내 디지털화에 대해서 한번 약속을 한번 하죠. 저거 1년만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저는 생각을 가져요. 1년만 한번 투자를 해봅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따라서 해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꾸 제가 뭐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다 되었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하시게요. 1분만. 그래서 유통 마케팅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 대표님 맞는 마케팅을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그랬죠. 마케팅이라는 게 첫째 기획 활동을 하셔야 되고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상품화를 아까 네 가지 있죠. 4P 그리고 3P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또 증거까지 되라 그러니까 선전, 판매, 촉진 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도한 가격 할인 마케팅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온난화 마케팅도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통합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그 귀농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꾸러미. 그 다음에 문어발 마케팅 여기저기 다 갖다 놓는 게 더 좋아요. 브랜드 마케팅 아까 그랬죠. 통일된 비료도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농약도 안 주고 아니 교양이면 안 줄 수는 없지만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재배법이 비슷하게 하는 걸 갖다가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키트라든지 꾸러미 것들은 이제 유행이라겠죠. 집에서 이제 그 조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 농가까지 이제 꾸러미로 제공하면 귀농인들이 정말 좋은 일 해준다고 여러분들 참 좋아합니다. 또 기존 농민들까지 좀 팔아주는 일 좀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키트로 아니면 꾸러미로 주위에 농가들 어려운데 또 인터넷을 또 우리 귀농귀촌인들은 잘 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좀 옆집도 도와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팅이 이제 천차 차별이 있는데 첫째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이야기를 입혀라. 교양임은 내 농산물의 이야기를 높이면은 그 올라가요. 그래서 꼭 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이 파일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양임은 감성 마케팅을 하는 게 지금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다가 반드시 디지털을 입혀라.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하시면 더 좋고요. 지금 집에서 해먹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해먹으니까. 익산의 이제 황춘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조그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하우스 2동인가 지어놓고 1년에 매출이 막 3천 4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건데 또 이제 우리 황춘호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정수덕 그 아로비타 영농조합법인 대표님은 뭐 몰로키아를 중심으로 한 30가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수덕 대표님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아로비타 영농조합법인 정수덕 대표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한 30가지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몰로키아 국수, 몰로키아 비누 아까 그랬죠. 농식, 화약, 동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농식, 화약, 동원 농산물은 화장품이 될 수가 있고 식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실천을 하신 분이 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빵도 만들고 아이고 말도 못해 한 30가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닌 거죠 이제. 예. 여기는 차를 팔기보다 열정을 파는 놀라운 자동차 판매왕 제가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힘들면 안 되니까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자동차 판매왕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그리고 이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귀농귀촌에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강의 괜찮았어요?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제가 어떻게 좀 잘못했으면 나중에 보완해가지고 더 잘해볼까 하는데 문자 한마디씩 써주세요. 이게 또 제가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읽어보고 제가 잘한 부분은 더 잘하고 모든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PDF 파일은요 우리 그 자연체험농원 원장님이
저 메일을 주시면 그 공유를 해주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좀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그 정보를 많이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